저 이야기의 앞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 뒷부분은 그래도 뒷부분은, 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방송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이 아니어도.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방송에 누워서 방송해요 지금 이 사람. 저번에 술 마실 때 저한테 그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뭐 저희 아니 사생활까지 잠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 잠깐만 왜 나 빼놓고 술 마셨어요? 탐독 안녕하세요. 탐욕스러운 독자들 탐독 5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다고요. 오 해줘야지 뭔가 이거. 오늘 뭔가 뒷북치는 분이 한 분 있네요. 네, 아니에요 지금 끌어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아침 7시죠? 7시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10시잖아요. 제 10시는 7시에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출근하신 건가요? 아 힘드네요. 여러분들의 주말을 조금 더 빨리 끝내고 쉴 수 풍성하게. 있도록 일부러 아침에 잡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팟캐스트 마지막 화잖아요. 마지막 녹음 아 맞아요.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튜나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아이고 수현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하차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3인 체제로 가겠습니다. 하차해도 되는 거예요? 그 네. 초대 게스트 있는데 그 튜나님 초대시키려고. 아, 네네네. 메인 멤버에서 빠지고, 네. 네 이제 초대 게스트로. 멤버로 항상 와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어. 아, 여러분, 힘들어. 다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네, 여러분들 되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 우리나라 최초 문학으로 노벨 문학상을 타신 한글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신 김대중 대통령? 전 네.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받으셨고, 야 이거 저는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님이 받으실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예상하신 분 있으세요? 저요. 있으세요? 네. 오. 전에 한번 나왔잖아요. 북커상을 받으시면서. 북커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멤버커상. 네. 네. 어. 아 멤버커상은 받았죠. 근데 와 노벨 문학상 그게 약간 엘리트 코스잖아요. 약간 계속 수상을 하는 게 상을 받잖아요. 이렇게. 와 아니 저는 약간 갑자기 그저께 저희는 이제 저희 녹화는 좀 더 나중에 업로드가 되긴 할 겁니다만 이틀 전에 기사화가 됐었죠. 맞아요. 네. 근데 너무 놀랐어요. 저 집 가는 길에 그걸 봤는데 와 나도 놀래봤어. 저도 지금 놀랐어요. 아 지금도 그 소름 끼침이 아직도 느껴져서 너무 흥분된 상태예요 지금. 저 그래서 이 수상을 하고 뉴스에서 계속 연일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네. 그러면 이제 교보문고나 여러 대형 서점에 이제 한강 에디션 같은 거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의로가 아니고 타의로 읽게 되는 느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라도 그런 좋은 작가들을 만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좋죠.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게 한강 작가님이 좀 글이 어려워요. 어렵죠. 맞아요. 그건 어려운 맞아요. 편이시죠, 확실히. 네, 그래서 좀 독자들이 읽었을 때 후련하다는 느낌보다 더 깊이 사유하고 그 사유의 길을 잃으면 조금 읽기 힘들어질 때도 분명히 있는 작가거든요. 그럼에도 좋은 작품에는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독서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책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해서 책을 걱정이 되기도 하죠.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책장에 있는 책들 중에 한강 책을 좀 갖고 와봤어요. 한강 작가님. 흰을 아. 가져오셨군요. 흰 갖고 왔고 최근에 나온 거고, 네.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나왔고, 이제 시집도 있어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그리고 노랑무늬 영원. 그리고 그 제가 제일 한강 작가님 책 중에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은 너무 무거워서 안 갖고 왔거든요. 검은 사슴이라고. 저도 그게 제일 좋아해요. 검은 사슴은 검은 사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저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검은 사슴을 읽으면서 사북 탄광의 역사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감명 깊은 책인데 작가님이 이렇게 상을 타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이게 아니 왜 정작 얘기해 주시면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받은 그런 얘기는 안 하나요? 그건 이제 카면님께서 근데 말씀을 사실 뭐예요? 아시아 여성 최초 이런 수식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수식보다는 네. 약간 한국이라는 너무 좁은 개념에서 보는 것 같아서 좀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아니 이미 그 상 자체의 의미가 이미 글로벌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 자체가 그 큰 게 맞는데 네. 그냥 개인적인 이거 가지고도 느낌으로는 싸운다고? 아니야 왜냐면 여성 작가라는 말을 네. 막 쓰는 걸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작가죠. 맞아요. 네, 작가죠. 모든 동등하게 왜 네. 옛날에 여류 작가라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그 그거는 멸칭이거든요. 좀 맞아요. 없어진 말인데
그 토지 아까 말씀하신 박경 아까는 아니고 이따가 말씀 그 토지 쓰신 박경래 작가님, 네. 제 진짜 존경하시는 네, 작가님이시죠. 박경리 작가님도 그런 말들을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그래요. 여류 작가. 왜냐면 여류 작가라는 게 그냥 뭐 여자들 쓰는 그런 소설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든 쓰여왔는데 이제는 네. 멸칭이 됐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갈까봐. 사실은 그냥 작가님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맞아요. 작가님이시고. 그냥 작가님으로 네. 표현하는 게 맞긴 한데. 네. 제가 조금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좀 문제가 그렇긴 한데. 아니요. 근데 네. 요즘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냥 요즘 뭐 작가님이나 아니면 예술가 분들이나 다들 남성 여성을 평가하지 말아라. 나를 맞아요. 그 하나의 아티스트로 평가해달라. 어떻게 박경리의 토지가 그냥 여자들이 쓰는 그냥 그런 소설이냐고요. 대서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단은 네. 그래도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3대 대학교 네. SKY 네. 중에서 이제 호칭을 바꿔야 된다. YSK로. 아 그래요? YSK로. 잠깐만 이거 이제 연세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다. Y2K 이후에 굉장한 아. 충격인데. YSK로 이제 말씀해 주시죠. 스카이 아닙니다. YSK예요, 이제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 신성한 이 수상의 이야기를 지금 되게 뭔가 진짜 더럽히고 저렴하게 아 근데 내용이 그때 그 이틀 전에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 얘기로 엄청 뜨거웠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그 확실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게 이번에 그 출판사에서 네, 네. 이제 책을 뭐 워낙 발주가 갑자기 넘쳐나서 그 어제 저는 그 뉴스를 봤는데 주말에 특근을 하신다고 되게 오랜만에 아 그래요? 그 이제 출판사 출판사가 직원분들이 지금 네, 난리 그 났죠. 책을 제본하시는 계속 종이가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인쇄해서 괜찮습니다 해서 웃으시면서 사장님께서 되게 오랜만에 근데 야근을 이것도 하신다고 사장님만 하시더라고요. 지고 오신 것 같긴 한데. 아 사장님 좋으면 됐죠. 아, 네 사장님이 행복해야 직원도 행복합니다. 네. 그건 맞잖아요.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애매하네요. 자, 아무튼 그 네. 한강 작가님 저희가 뭐 그냥 비록 네. 이 구석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듣는 사람도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축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노벨 문학상은 이제 모찌맨이 되는 걸로. 김영하 작가님 타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요 저 네, 김영하 작가님. 대문호가 될 거예요. 아, 일단 책부터 쓰시고요. 사실 받으셔야 될 분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이 지구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주목을 받게 된 이후로 점점 더 이제 문화까지 그 관심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뭐 다음 지정 독서를 한번 한강 작가님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념으로. 네, 그건 조금 그거는 책이 고려를 어렵다고 해보시죠. 하더라고요. 어려워서. 네. 이거를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작가님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니 이제 다음 녹음이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제 오늘 또 좀 얘기 나눠볼 게 있지 않았나요, 저희? 오프닝 토크. 오프닝 토크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요즘 흑백 요리사? 아, 흑백 네, 요리사. 아, 네. 맞아요. 네. 최근에 끝났죠.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뭐 흑백 요리사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거 보다 보면 나도 저런 레시피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우리가 그걸 만들고 막 무슨 분자 요리 만들고 막 수소 통사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라면 같은 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나만의 라면 레시피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라면 끓일 때 뭐부터 넣으세요? 물부터요. 그 냄비부터 올려야죠. 프레이크 먼저 넣으라고 하던데요. 아 후레이크 물 없이 설명서에 프레이크가 먼저 물 없이 그냥 후레이크 볶아서? 물 넣고 끓이기 전에 이제 프레이크 넣고 끓이고 뭐 면 넣고 스프 넣고 뭐 아. 근데 그렇게. 라면마다 달라요. 두 개 같이 틀렸어요. 들어가는 것도 아, 있어요. 맞아요. 틀렸어요. 가스부터 넣어야 됩니다. 아 가스 중요. 저 요즘 전기입니다. 인덕션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저 전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 뭐 아니 역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역시 지금 다시 판단하시는 라면으로 분은 돌아와서 아 근데 저는 약간 이거 제 레시피는 아닌데 네. 그 흑백 요리사가 나오고 나서 그 백튜브 그 네. 백종원 선생님의 유튜버에 안 나왔죠. 셰프님께서 나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라면은 안 셰프님이 끓여주셨던 게 있는데 네. 아니 3스타 그 미슐랭 3스타 셰프는 라면 끓이는 거부터 그 달라요? 보법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어. 일단은 물은 끓이는데 처음부터 특이한 걸 넣어요. 그 약간 구운 마늘을 네. 껍질채로 그냥 넣으시거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라면 이제 끓여지면은 이제 그 후레이크부터 넣으시고 이게 네. 끓이면은 이제 스프 넣고 이제 면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 봉지 안에 그 면 부셔져가지고 그 쪼그레기 있죠. 네. 안 넣어요? 쪼그레기를 아니요 가장 마지막에. 아. 그러니까 라면을 식감을 위해서 그 라면에 그 계란을 그 풀 때 그 시점에
그냥 그 후레이크 그 쪼가리를 넣어가지고 면 식감을 다르게 주더라고요. 와. 부드러운 거와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의 살짝. 그쵸.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라면을 한 100봉지는 훨씬 넘게 먹었었을 텐데 왜 그 생각을 못 해봤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네, 그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해보고 싶다. 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순정파는 아니에요. 네. 사파시군요. 저는 막 파도 넣고 네. 마늘도 넣고 그리고 설탕도 좀 넣고 네. 그리고 고춧가루도 조금 더 넣고 설탕을 넣어요, 근데. 설탕을 넣으면 그 밖에서 분식집에서 사 먹는 라면 맛이 난대요. 그거 맞는 말이긴 해요. 분식집에서 설탕 엄청 좀 뿌려요.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끓일 때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다 대고 음. 거기 위에다 살짝 이렇게 하면 단맛이 확 올라오는. 친구였어요, 방금. 저도 지금 그리고 저는 막 별거 다 넣어봐요. 막 생선류는 안 넣는데 막 냉동마도 넣고 막 전골처럼. 저는 그런 순정파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순정남? 넣어봤자 그 다진 마늘 네. 하고 파 정도만 이렇게 올리고 그 그 외 거 약간 그런 떡이라든지 네. 만두가 들어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도수님은요? 저는 만두 자주 넣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네, 생각해 보니까 아. 순정파인 줄 알았는데 자꾸 뭐가 들어가요. 생각해보면 막 양파도 넣어보고 마늘도 넣어보고 그런 순정적이지 못한 남자. 좀 약간 더. 저만 약간 순정인가요? 저도 순정이라니까요. 네, 방금 순정이라고 거의 얘기했어요. 뭔가 넣는 느낌이신데. 그러니까 잘 안 넣는데 네. 그냥 넣는다고 하면 넣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먹으면 아무것도 안 넣고 해봤자 계란 정도만 넣는데 뭔가 좀 대접을 할 때 있잖아요. 계란까지는 순정으로 봐야 돼요. 계란까지 순정이에요. 네, 네. 아니 그렇게 지금 파나 설탕이나 이것도 순정에 가깝죠? 아니야. 계란은 계란까지 순정이에요. 순정. 네, 계란은 순정.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건 좀 다른 거고. 그러니까. 짜파게티 끓였었을 때 네. 오이 살짝 채 썰어가지고 올려놓는 그런 느낌이죠. 뭐 그럼 계란도 안 넣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맞아요. 계란 안 넣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물밖에 안 넣는 거 아니에요? 라면 안 넣는 거 아니에요? 그냥 라면이라고 했을 뜨거운 때 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순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스프도 안 넣으시죠? 순정에 가까울 것 같다는 아,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그냥 네. 딱 그 그러니까. 재료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먹는 게 그 우동면 있잖아요. 네. 네. 생생우동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 소스를 쓰진 않아요. 그 소스는 버리고 우동이잖아. 그 면으로 라면이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동- 애초에 순정파가 아닐 것 그래, 같은데요. 맞아. 카레를 우동을- 만들어서 넣어요. 아니 여기서부터 애초에 순정이 아닌데 아니, 근데 뭐 카레 고민할 게 우동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치? 저 너무 카레 너무 우동이 없으니까 네. 카레와 우동면을 섞었으니까 그냥 카레 우동 아니에요? 아, 카레 우동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카레를 넣어서 카레 우동이 됐으니까. 네. 그게 커스텀한 거죠. 순정은 아니죠. 그리고 전 라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약간 면류잖아요. 약간 카메님이 순정이라는 것을 좀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순정은 그냥 그 재료. 완전 나온 완제품을 그 그냥 완제품 그대로 안에 있는 것만.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아, 확실해요.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확실해요. 제일 사파였어요. 일단 우동부터가 너무 맞아요. 시작부터 커스텀으로 갔어요. 일단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보통 라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신라면, 약간 진라면, 뭐 약간 맞아요.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동부터 아. 얘기했을 때 뭐지? 그러면은 시작부터 그것도 라면 약간 레시피가 바꿔야 돼요. 아닌. 라면 중에서도 네. 일단 사리곰탕 거봐, 그 백색을 소스에다가 좋아해. 그 네. 소스에다가 사리곰탕 면은 안 맞아요. 솔직히 다른 면을 넣어야 돼요. 아니 이 석박사분들의 이 연구 결과물들을 이렇게 부정하다니. 아니 진짜 아니 웃긴 건 그게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맛이 다른 걸 더 이겨요. 아니 그러면 이건 저게 순정적인 멘트는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사파인데 완전 사파야. 순정파에 가깝다고 하니까 너무 거의 웃겨. 사파도 아니고 마교인 것 같아요. 근데 내 마교 입장, 독을 써. 근데 마교 입장도 마교 자기네가 해? 생각했으면 순정이잖아요. 자기네들 그렇지. 정파잖아요. 오, 그러네. 우리가 오히려- 중심이다. 오히려 그대로 하는 게 어. 이쪽에서는 삽하고 마교인 거야. 아, 그럼 맞아요. 순정적이시네요. 그 걔가 들은 거야. 참나. 진짜 웃기네.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먹든 별로 저 안 궁금했는데 제가 어떻게 먹는지 얘기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베이스가 뭡니까? 저 베이스는 오징어 짬뽕. 좀 괜찮죠. 오징어 오징어 짬뽕하고 살짝 순정 아닌데. 제 최애는 무파마. 무파마 좋아하시는 분들 무파마 많더라고요. 깔끔해요 네. 생각보다. 저는 항상 신라면 아 신라면. 근본.
신라면이 근데 좀 요즘에 스프를 바꿔가지고 같은데. 신라면 끓일 때 스프 냄새 때문에 계속 기침하게 돼요. 근데 신라면이 스프를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그 2000년 초반대에 변했네. 그 엄청 매웠었을 때 변했어, 신라면이 변했어. 전 사실 근본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다들 맵다 하고 글로벌적인 입맛을 잡기 위해서 좀 매운맛을 줄였어요. 그게 한 2010년대 때 좀 대두가 됐었고 또 최근에 또 바뀐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매콤한 맛이 또 대두돼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좀 다시 옛날 그 그랬어요? 오리지널 맛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돌아왔어요. 마라나 그럼 이런 저도 것들이. 신라면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되게 신라면 마케팅 팀에서 오신 분 같아요. 농심 농심? 농심 듣고 있나요? 농심. 연락 주세요. 신라면. 자. 카메님은 그 우동 뭐 이상한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 도스님 저는 진라면 팝니다. 진라면 네. 순진한 맛입니다. 지금 진라면 순한 맛. 진순과 진매가 있는데 아, 매운맛을 그래요? 네, 매운맛을 그럼 많이 무슨 먹습니다. 전 너무 순하던데 매운 맛도. 근데 어, 진매를 좀 본인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끓이는 방법이 있나요? 만두는 넣더라고요. 되잖아요. 만두를 넣더라고요. 만두 진라면 네. 뭐 그냥 평범하네요. 네, 맞아요. 평범하게 그냥 생긴 건 되게 안 그렇게 생겼는데 그치? 그니까요. 매콤한 거 좋아하게 생겼는데. 복잡하게 생겼나요? 혹시? 뭐 캡사이신 같은 거 넣을 것 아니, 같았어요. 캡사이신은 매워서 다각적으로 생기셨어요. 다각적으로. 트러플 넣고. 저게 막. 무슨 말이지? 어. 그 아무튼 혼자 살면 재료를 그렇게 많이 못 넣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모찌맨님은 아까 그 옷잠 이렇게 하셨었을 때 네. 뭐 이렇게 좀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그 비법이라기보다 왜 그걸 선호하냐면 오징어가 들어가 있어요. 내 친구. 실제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실제 그래요? 오징어가 네. 있다고? 조그매요. 엄청 조그만 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퍼져요. 그래도 꽤 커요. 한 아니, 0. 그래봤자 손톱. 0.3mm, 0.2mm 이 정도. 아 약간 그 파인 다이닝 셰프 그 트리플 스타 셰프님처럼 그 네, 토막 냈는데. 1mm 1mm 그 단위로 네, 그 그래서 미쳤다들이 해가지고 나는 그런. 먹다가 그게 오징어가 한 3-4개 들어있어요. 근데 먹다가 딱 씹었을 때 오징어의 식감이 확 나요. 보통 라면을 아, 거의 안 근데- 씹어 먹는 사람이 많아서. 아 근데 좀 후루룩하죠. 너구리한테 배워야 돼요. 아, 너구리는 아, 그 천연 끔찍하죠. 정말 프리미엄한 다시마를 그냥 한 슬랙을 줍니다. 이길 그- 수 없죠. 혹시 얼마 받고 아니 농심 듣고 있나? 오늘 라면은 라면 레시피에서 오늘 끝나고 라면 먹어봐. 드시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라면 사랑하는 편이라. 뻥이에요. 뭐야? 좀 아쉽네요. 그냥 말 나와. 아무튼 라면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네. 이제 다음 아니, 좀 주제로 넘어가 보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젊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주제를 갖고 왔어요. 그 당연히 K-팝 혹은 K-드라마 네.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과거 겨울연가 때는 일본의 40, 50대 주부들이 네. 열광을 했다면 지금은 20대, 20, 30대 일본 여성들이 화장품, 한국 화장품 이런 코스메틱. 거에 코스메틱에 관심이 계속 많았고 그것 때문에 명동 와서 화장품 많이 사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그걸 넘어서 한국 사람들, 특히나 한국 남자들에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어떤 한국 남자의 매력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방송사인지 모르겠는데 혼전 연애? 네. 그래서 그 배우들 3명 나와서 옛날에 우리 결혼했어요처럼 이렇게 커플 데이트하고 이런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았다면 과거에 이제는 일본이 반대로 우리한테 관심이 많아서 어떤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갖고 온 거는 도스님이 일본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저격이었군요. 도수님에 대한 얘기를 아니, 듣고 왜냐면 싶었군요. 네, 아니 그 카메님도 마찬가지예요. 에? 연애를 이제 해야 된다고 치면 아니 뭐 어떤 분이든 상관없고 그냥 재밌게 놀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재밌게 논다는 게 어떤 거죠? 뭐 그냥 저의 취미는 어쨌든 게임이니까 게임 하는 걸 좋아하고 국적 뭔가 그거에 상관없이. 대해서, 네. 아. 그리고 좀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면은 뭐 어디 나라 사람이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런 거 떠나서 그냥 나랑 네. 잘 맞는 코드가 잘 사람이 맞는 취향이 거는. 잘 맞는 사람, 아. 네. 서로의 아직 국내에는 없는 거고요. 제가 집 밖을 안 나가서 모르겠네요. 제가 집 밖에 나가야지 좀 알 텐데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시군요. 저희가 카메님은요? 연애를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관심이 많이 이어져서 사실은 네. 그 틴더 같은 데서 일본 여성분들이 그 한국 남자와 매칭을 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게 많아졌대요 지금 최근에.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제 일본어를 배우는 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네요. 한국 남자들은 이제 일본 여성과 이제 뭔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그래서 서로 간의 조건이 맞으면 만나서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런 빈도수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그런 젊은층의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거니까 좋네요. 이제 지금 앞으로 연애를 시작하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되게 좀 긍정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사실 뭐 저희가 한 건 사실 없죠. 그냥 아이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뭐 배우님들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약간 좀 좋은 국제적 이미지를 이렇게 좀 올렸다, 향상시켰다.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반대로 이제 그런 이제 거기서 올려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운시키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하면 안 되겠네요.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중국 사람인 척을 하면서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아니, 말이죠? 아니 우리는 같은 민족 같은 팀이니까 내가 트롤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중국인 척하면서 트롤 짓하는 거예요? 아니 그 벌써 나쁜 짓을 할 생각을 하고 일본을 가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거기는 약간 로망이 이미 한국 이미지가 남자로 생각하는 로망 이미지가 있으니까.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물론 그 어떤 매스컴의 한국 남자들이 그런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만이 다일까요? 아니면 한국 남자에게 끌리는 그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에게 끌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좀 저도 조금 이걸 많이 좀 접했었을 때, 네. 그러니까 다 약간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한국 남자는 다들 왜 이렇게 피부가 하얗냐, 아. 잘생겼냐, 그리고 왜 이렇게 젠틀하고 저희 넷다 한국 남자인데 위트가 그러니까 나랑은 좀 난 한국 사람이 아닌가? 한국 사람이 마이크로 얼굴 가려야지.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인 척을 하겠다는 마스크를 거예요. 쓰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 내용 들을 때마다 점점 한 단어씩 들을 때마다 소름이 자꾸 조금씩 올라와요. 그렇죠. 누굴 얘기하는 거지? 나는 아닌데. 나도 아니고 옆에 봐도 옆에도 아니야. 뭐지? 외국인인가 나는? 나는 한국이 아닌가? 일본으로 한국인이 귀화해야 아니었어. 되나? 뭐. 그래서 저는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남자와 한국 남자가 조금 본질적으로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일본 남자가 친절한 것과 한국 남자가 친절한 것의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 차이가 심하죠. 그 연애 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혼전 연애 보면 매너 있게 행동하려고 이렇게 여성에게 뭔가 이렇게 뭐 벌레 털어준다거나 이렇게 가벼운 터치 같은 거 하는 거를 일본 남자들은 안 한대요. 근데 그 안 하는 게 매너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매너를 지키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대요. 나도 안 하는데 나 일본 사람인가? 혼돈이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남자들이 그런 가벼운 터치나 이렇게 상냥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네.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일본 남자들은 애초부터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네. 더 조심하자. 난 너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해준다. 네가 앞에서 자빠져도 난 널 잡아주지 않을 거야.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런 그런- 경우도 네. 있대요. 네네. 그 성추행으로 신고당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남성의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한국 남성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매너가 탑재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제 연인이었으면은 당연히 약간 해줬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반대로 일본 쪽에서는 실제로 연인 관계인데도 약간 뭐 벌레가 와서 벌레를 뭐 이렇게 좀 쫓아내준다가 약간 이런 거 뭐 스킨십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 있잖아요. 사귀는 사이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한다고. 사귀는 사이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한대요. 접는 분 같은데요. 그래요? 진짜 실제로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런 문화가 있어요. 시시콜콜 그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오늘 밥 뭐 먹었어? 사귀는데도요? 네, 사귀는데도. 어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게 깔리는 경우도 왜냐면 있고. 그 너무 배려. 좋잖아. 아니 근데 모든 게 혼돈이. 그렇진 않아요. 너무 좋잖아. 소데스까? 어. 아, 아니 그러니까 모든 네. 사람들이 그렇진 않는데 그런 게 약간 많이 팽배해져 있다.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신기하다. 지금 한국은 또 그건 다르잖아요. 네. 연애를 하면 또 연락을 계속 해줘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좀 집착도 해야 되고 집착 안 하면 집착 안 한다 뭐라고 하고. 왜요? 너무 공감을 했어요. 왜 갑자기 조용히 아니, 했어? 다들? 본인의 방금- 견해가 너무 아니, 강하신 것 같아서. 방금 PTSD 왔어.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드가 왔어요. 그런 거였군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파이팅. 파이팅 근데 하십시오.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서로 없는 거를 많이 더 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일본 여성분들이 좀 한국의 남성상들을 좀 받아들이는 한국 게 남성들도 그렇지 않나? 마찬가지로 둘의 니즈가 좀 맞았다. 어. 왜냐면 한국 여성들은 좀 더 진취적이고
할 말 다 하고 네. 이 자리에서 풀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일본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남성이 생각했을 때 일본 여성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서 좀 그게 좀 불안하지만 이렇게 더 친절하게 대한다거나 네. 뭐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남성들이 더 선호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코드가 시기적으로 좀 맞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네, 문화 시기가 지금 맞았다는 느낌이고 네. 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반대로 될 수도 있죠. 네.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이 되게 좋다고 봐지는 게 일본 사람 만나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못 만날 것도 보통- 없죠. 일단 들어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얘기가 아닐까? 좀 마음을 일단- 오픈하십시오. 일단 얘기는 얘기 들어봅시다. 말 좀 들어봅시다. 네, 네. 아, 바로 말하지 얘기할 수 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네. 못하지. 아니 혹시 몰라요. 갑자기 또 어쩌네. 미국인이나 아니면은 영국이나 이런 사람이 애인일 수도 있어요 이미. 어쨌든 그 사실 일본 사람들이 반한 감정이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젊은 층에서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좋아해주고 한국 삶에서 좋아해준다면 완충되는 세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 그 완충되는 문화적으로. 세대에 나도 네.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 아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내가 선두주자가 되겠다. 그 의지가 있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선상이 카메님이 피아노가 거지만 카메님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아니 일본 사람처럼 생겼어요. 제가요? 일본 저널리스트처럼 생겼어요. 아 근데 소데스네. 타코야끼 아, 타코야끼 그 하시는 분. 아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있는데. 탁구학 하시는 분 있어요? 네? 아니 그냥 먹고 싶어서. 저 매운맛 소스요. 네. 맛있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좀 그 나라 시국이 지금 일본과 조금 정치 여기는 여기까지. 네. 아무튼 소신을 밝히십시오. 스바라 이제 보토크로 넘어갈까요 저희? 자, 이제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토크 오늘 제가 선정한 책이거든요. 와우. 네, 오늘 본토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이신가요? 아니면 가짜이신가요? 네, 물론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상당 부분 가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책 가짜 노동 지금 만나보시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매스컴에서 이제 TV에서 많이 회자가 됐어요. 이 책 이름이. 그래서 맞아요. 제가 알쓸신잡 시리즈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알쓸별잡에서 잠깐 지나가는 영상에 그 김영하 작가님이 물리학자 김상옥 박사님에게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다는 얘기가 딱 잠깐 잡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러면 유명한 작가가 유명한 물리학자에게 책을 추천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일까 궁금해서 사실은 좀 관심을 갖다가 제가 추천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셔가지고 네. 이 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제목부터가 확실히 사람들이 이 책 뭐지 할 만한 책이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궁금하잖아. 네, 네. 가짜 노동.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도 다 하고 있는 어느 맞아요. 정도. 그렇죠. 네, 참치님은 또 인정하는 것 같지 않으시지만 전 항상 진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경해요. 오늘 조금 이 페이커들. 네, 오늘 조금 3대1로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저희 도스님 우리 고유도스의 책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엔 작가가 두 분이어서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네르스 포그 옌센이라는 작가분이 있으시고요. 1973년 덴마크 출생이시고요. 철학 박사 학위를 따셨고요. 그리고 예술문화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아서 이제 강사, 작가, 정치사회 이슈 비평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 외에 이제 은유의 힘, 프로젝트 사회 등의 서적을 집필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작가분으로는 데니스 네르마르크라는 분이 있으시고요. 1978년 덴마크 출생, 그리고 인류학 석사로 노동, 정치 문화 분야의 강사, 컨설턴트, 비평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짜 노동 외에도 이제 후속작으로 바로 진짜 노동을 집필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가짜 노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 해소법을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회사에서 일을 하며 느끼는 허무감 혹은 번아웃을 느끼는 것의 원인이 가짜 노동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이를 지향하는 올바른 업무 환경과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의로 혹은 타의로 정말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가짜 노동이라고 지칭하면서 여러 실사례들을 들어서 이를 설명해 주는데요. 읽는 독자분들도 내가 하던 일들도 혹시?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은 이런 가짜 노동을 지향하는 방법 혹은 마음가짐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혹시 제가 하는 일이 뭔가 가짜 노동이진 않을까 생각하면서 읽게 되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얘기를 하기 전에 원래 도스님이 책 소개 이런 거 할 때 저시지 않잖아요. 되게 말씀 잘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딱 이 책을 하면서 이게 그 책 작가님들 이름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저 그 데이스 아데르스 포그 옌센이 전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도스님이 이름 말하실 때 저실 거다라고 했는데 이름은 너무 기가 막히게 말을 하는데 그때 그 이후로 좀 긴장이 탁 풀리셨는지 그 이후로 좀 저시네요. 그게 아니라 네.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배에서 꼬르르 소리 나면서 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신경이 막 왔다 갔다 하네요. 도쌤 지금 네. 뭐 이렇게 저러셨다고 하는데 방송에서는 저는 모습 안 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편집되는군요. 네, 제가 이 마법의 손으로 이거 차밍 포인트인데. 네, 제가 마법의 손으로 저시는 모습은 없게 잘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다시 돌려보죠. 까비. 일단 네네. 다들 책을 읽어보셨을 건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은 뻔한 얘기 또 한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미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금기시하는데 다들 알고 있다 이미. 오늘 싸워야 될 상대가 만만치 않 2명이나 있네. 맞지. 통달한 사람들만 모였어. 맞지. 참.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은 왠지 오지님하고 의견이 좀 부합하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해봤어요. 그래요? 매번 싸웠는데 올해도 싸우진 모르겠지만 약간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나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싸워본 적도 있었고 그냥 넘어간 적도 많아요. 참아본 적도 있었고. 그렇죠. 다들 보통 참고 그리고 어쩌다가 욱해가지고 터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건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례들을 많이 들이잖아요. 네. 이 사례들을 볼 때마다 진짜 구구절절하게 와닿는 얘기들 우리 회사에서 다닐 때 느꼈던 얘기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가짜 노동이라는 개념을 모르시고 이거 듣고 계실 거거든요. 모르시거나 아니면 조금 그렇죠. 이게 약간 와닿지 않거나. 예상은 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누가 한번 개념을 정리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말씀하신 모지님이 하시죠. 가짜 노동은 사실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게 책을 400페이지 가량 되는데 그걸 한 줄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 경영자가 네. 바라는 직원들의 모습과 부합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자신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시간 때우기에 불과한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짜 노동이라고 하는 것 같고 어떤 이 다음으로 아까 그 책 소개해 주실 때 진짜 네. 노동이라는 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 노동은 어떤 것인지 거기서 나올 것 같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온갖 가짜 노동 그리고 시간 때우기에 급급한 9to6의 직장인들이 시간 때우기에 급급한 어떤 일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그리고 나의 가짜 노동이 아니라 내 상사의 가짜 노동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예를 들어서 중요하지 않는 프로젝트 괜히 지금 회사가 안 바쁘니까 뭔가 도움 하나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상사가 네. 이거 어떠세요 했을 때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어서 좋습니다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파생되는 프로젝트들 때문에 괜히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들 맞죠. 많죠. 되게 많이 많죠. 그것이 바로 가짜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설명 잘 해주셨네요.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요. 왜요? PTSD가 확 몰려와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 녹화 전에 그 튜나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은 가짜 노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가짜 노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PTSD가 온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일단은 이제 사실 모든 조직 체계가 네. 그 각자의 일을 잘 수월하게 하면은 이게 공평하게 업무가 저는 분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네. 좀 이상적인 건이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특정 몇몇이 강제로 약간 이제 억지로 조금 이제 회사의 그런 올바른 방향을 리드를 해가고
무능력하다라는 게 조금 상대적인 표현이기는 한데 이 무능력한 사람들은 본인의 일을 자꾸 이제 빵꾸를 내고 빵꾸를 내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업무 시간에 놀아요. 그 노는데 결국은 일은 있잖아요. 그 일은 다시 그 몇몇 특정한 열심히 일을 하는 리드를 하는 사람한테 부여를 하는데 이게 약간 저희 회사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러면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한테 대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보수를 더 책정을 해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일련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은 관리직들이 무능하고 생각도 없고 비점도 없고 아주 빡대가리들이어가지고 잠깐만요. 너무 화가 많으신 것 자, 같은데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것 같긴 지금 하죠. 원색적으로 비난을 가기 여기 때문에. 혈압기 하나 갖다 주세요. 혈압기. 지금 혈압기가 아니라 119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회사 욕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저희 뭐 한 10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 보면 진짜 노동을 하고 있는 올바른 일들을 해가고 가치를 창출시키고 있는 직원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 정치 잘하고 가짜 노동의 마스터, 가짜 노동 마스터 같은 그런 눈치 쫙 보면서 싹 들어와서 높은 사람 오면은 내 아래 직원들이나 내 동료들이 했던 프로젝트들을 옆에서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그거 요즘 뭐해? 그런 거 싹 들어왔다가 오면 자기가 먼저 가서 저희 오늘 요즘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표님 오셨으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맞아. 자기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가이드 해가지고 와서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맞아. 그리고 대학생분들 예를 들면 조별 과제 같은 거예요. 네. 그 이거는 PTSD가 오는데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대학생분들 조별 과제는 진짜 그냥 껌이에요. 회사는 더 심합니다. 회사는 진짜 한 100배, 네. 100배는 더 심하고 여기서 좀 더 첨언을 드리면은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덜 해요. 덜 하고 약간 이제 업무 시간에 이제 빙빙빙 놀면서 스트레스가 쌓여도 그거를 해소를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어요. 자기의 의지가 있고 타의가 없다고 하면은 오래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갈려요. 갈리니까 멘탈이 강해도 유리 멘탈이 점점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 콕 찌르면은 나 안 해! 막 이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를 이뤄놨는데 그 성취가 보상이 나에게 똑바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조금 현타가 쌓이면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가 내가 여기서 필요한 인간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보통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한 2년 3년 쌓다가 30대 초반에 많은 분들이 다 이직을 퇴사를 하죠.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제 친구들도 그 당시에 다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네. 그 연차가 10년 차들이 되게 많고 그 이제 제일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그 과장 대리 라인 있잖아요. 한 5년에서 한 8년 정도 되는 없죠. 그 이제 없어요. 네네. 없고 막 진짜 저희 회사가 한 60명, 7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대리가 그 자. 근데 3명? 이거 도수님이 일단 우리한테 물어본 거하고 조금 아주 승질 나잖아요. 지금 아니, 얘기만 들어도. 당연히 나도 승질나고 할 거예요. 가만히 근데 있어 봐요, 얼른. 잠깐만. 일단 좀 들어봅시다. 네네. 이걸 얘기해 보신 도수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도스님은 대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요? 아니 뭐 도스대리 오늘 대리가 도스-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 회사에만 맞아요. 없을 뿐이지. 맞아요. 네. 대리가 뭐 잘못됐습니까? 맞아요. 대리기사 하시는 건 아니고 대리시잖아요, 지금. 지금 한 말 아이고야. 어차피 편집될 거니까 걱정하지 네,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힘들 때 이런 아재 개그를 할 때 힘이 나요. 그 저희가 힘들어지고 이게 가짜 노동이잖아요. 자기가 가짜 유머를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죄송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가짜 노동. 이게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동조를 많이 했는데 동조를 많이 했고 공감이 안 됐던 것은 제가 진짜 노동을 하는 사람 쪽이어서 그랬던 거지. 도스님 얘기 들어보자니까요.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빨리 어서 하세요. 본인 이상한 개그 치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말해도 되는 줄 알고 네네.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도스님은 약간 시동이 늦어요. 경운기 같은 맞아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네. 저 이 책을 읽었을 때는요. 이 책을 읽어서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너도 뭔가 가짜 노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가짜 노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이 업무가 늦어가지고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이에요. 제가 이걸 하려면은 이쪽에서 먼저 작업이 돼야 되는데
안 됐네? 아, 그러니까 나는 네. 진짜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네. 가짜 노동을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피를 본다. 네. 마침 이 좀 뭐라고 해야죠? 이 아, 부득이하게 괜찮아요. 부득이하게 네. 마침 작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딜레이가 오늘 나고 되는구나. 하지? 네. 아, 그러니까 책을 네. 읽고 나서 그게 더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신경 쓰이고 더 좀 더 그 스트레스를 부분에 받게 있어서 되고. 더 확 이런 거구나. 네. 이제 눈안에 들어온 거죠. 네네네. 저게 뭔 말인지 압니다. 네. 책에서도 마지막 단에 나오잖아요. 네. 당신들이 이 책을 정치적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런 걸로 시선을 바꾸게 되실 거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다른 사람이 의해서 일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네. 딜레이가 될 때는 뭐 하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는 웹서핑. 상태였어서 이 책에서 하는 거죠. 맞아요. 웹서핑. 포르노 사이트 네. 들어가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때 좀 빈둥거렸습니다. 난 저게 너무 부러워요. 할 일이 없다는 게 그걸 아, 지나가고 또 다른 일이 없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일은 평상시에 많은데 잠깐 그래도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좀 쉴 시간이 좀 부여가 되고 알아서 이게 능동적으로 쉬는 거는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에 있어서 쉼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일이 가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A 일이 지금 딜레이가 되면은 B, C, D, F까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또 해서 쉴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저는 이 BCD가 있는데 A에 다 묶여 있어서. 왜냐면 A가 끝나지 않으면 BCD를 못 하는 거지. 네. 그럼 너무 이해가 근데 돼요. 왜냐면 그 회사 특성상 이런 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렇죠. 그 튜나님은 지금 그냥 위기에 봉착한 것 뿐이에요. 그냥 위기의 남자예요. 지금 네. 올해 내내 위기예요. 네. 지금. 회사가 너무- 지금 한 사람에게 그 정도의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준다는 건 구조적인 문제야.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그 관리자의 부재 그리고 혹은 관리자의 가짜 노동에 의한 다른 직원들의 어떤 피해 이런 네. 것들을 지금 피해자 신분이신 거고 그 위기에 봉착하셨고요. 이제 큰일 나셨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아니 결론은 큰일이라고 뭐 끝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없습니다. 제 사업을 하려고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제 네. 보통 이럴 때 다 퇴사를 하고 맞아요. 유럽 한번 갔다가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꼭 가더라고요. 맞아요. 여행을 네. 가서 리프레시 한번 하고. 그것도 유럽 쪽이에요. 네, 맞아요. 돈 좀 쓰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거를 조금 나 쓰겠다. 동유럽이나 가려고요. 동유럽. 네. 좋죠. 체코, 체코, 너무 프라하. 좋은 것 같아, 프라하. 네, 저희가 오스트라비. 저번 작품 때 얘기했던 네. 맞네요. 프라하의 봄을 보러 가나요? 네, 프라하의 보물. 그 프라하 한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좋습니다. 프라하. 갈 때 저희 캐리어에 좀 넣어서. 좋아요. 근데 그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이런 가짜 노동을 좀 쓰고 싶어 하고 이제 나도 가짜 노동을 할 테야. 나 혼자 진짜 노동을 하고 있는 건 왠지 내가 피해받는 느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에 영감을 받고 막 그것을 자신의 지금 회사에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루이세는 상사들의 가짜 노동 남발을 공공연히 비판하다가 하마터면 잘릴 뻔했다고 한다. 그러니 여러분도 온갖 어리석은 규칙과 문서 요구에 큰 소리로 의문을 제기하거나 가치 있는 일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전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리해봐야 한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 말이다. 이렇게 이 책을 읽고 제가 나도 진짜 한 중반까지 읽으면서 그래 나도 진짜 이걸 써먹어 볼 테라는 생각으로 읽었는데 거의 이게 막바지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작가들이 이 글쓴이들이 알고 있었네.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혁신적인 회사에서 혁신을 또 하겠다 해서 괜히 잘리시지 마시고 그냥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혁신이 아닐 수는 있어요. 맞아요. 가짜 노동일 수 있다. 그리고 끝에 가면은 작가도 그냥 챕터명으로 써주잖아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괜히 퇴사하지 마시고 조금 이 책을 읽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시라. 내 상사가 왜 그랬는지 한번 가다듬어 보시고 저래서 저랬구나. 아픈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 주제 한번 제가 갖고 와봤는데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텅 빈 노동. 텅빈 노동. 네, 텅 빈 노동은 고용주가 기대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회사에서 출근하자마자 큰일을 보는 거. 왜냐면 회사에 수도세가 나가죠. 고용주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수도세가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 들었다면 이제 집에서 볼일 다 보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그렇게 들어 하면 인권위에 신고당해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적은 가치로 큰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마인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 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담배 타임. 담배 타임. 이 담배 타임이 한창 문제가 많이 됐었죠. 사실 많이 문제가 있죠. 네, 왜냐면은 나인투식스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타임에 쏟는 시간이 막 몇 시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합치면은 1시간 정도는 이제 담배를 피는데 쓰지 않을까요? 1시간 훨씬 넘어요. 그리고 관리 최소 1시간.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있는 관리자라면 가서 진짜 한 번 나가면 30분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일반 사원들은 담배 피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계산하지만 조금 더 높이 있는 관리자들은 자기가 여기 할 일이 없어요. 다 일을 주고 자기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럼 30분 볼일 보고 오는 척하면서 담배 피는 데서 계속 이런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웹서핑 할 거 없을 때 웹서핑하고 네.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탕비실 터는 거죠. 음. 진짜 탕비실 터는 거.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좀 이제 요즘 회사원들한테 많이 유행했던 전기세 아끼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 간다거나. 근데 그거 나도 하는데. 그건 아니 근데 그거 그거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 횡령이지.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 행동으로 봤을 때 정도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꽉 찬 횡령. 퇴근하기 전에 내 핸드폰을 99%까지 맞춰놓는 거. 저 100%. 그러니까 100%로 출발하는 거. 이 뭔가 꽉 찬 횡령들이 텅빈 노동이랑 전혀 다른. 그러니까 노동하고는 조금 다른데 네. 고용주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이 네. 꽤 있죠. 그거는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원래는 자기 전에 핸드폰을 충전시켜 놓고 이렇게 자요. 근데 이제 제가 출근을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 자차를 이제 운행해서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제가 잘 때 집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 그 자동차 모두 다 충전기가 구비가 되는데 요즘 쓰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면은 제 핸드폰은 한 8% 내지 저도 한 12%? 네. 저 퇴근할 때 차로 퇴근하는데 차에 앉아서 핸드폰 거치다 꽂아가지고 누르면 100%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충전기를 안 꽂아요. 집에 올 때까지. 저도 무조건 회사에서 충전을 하는 네. 게 좀 국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만족스럽다기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전기를 뽑아낼 대로 뽑아내겠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퇴근 이후에 내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좀 크다 그럴까? 저는 내 전기를 뽑아먹겠다. 그쵸. 전기 팔아서 한전에다 팔겠다. 그쵸. 우리 집 가정 그 전기세에 보태야겠다. 네. 텅 빈 노동에 네.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책에서 나와 있는데 네. 첫 번째 빈둥거리기가 있고 두 번째 시간 늘리기, 세 번째 일 늘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 꾸며내기. 다 해보셨죠? 전 3번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 늘리기. 일 늘리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일을 굳이 늘려서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욕심이 나서. 욕심이 좀 나시는 편이고 그로 인해서 중간중간 현타도 자주 오시죠? 현타는 안 나요. 왜냐면은 나 혼자만 일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것보다는 그냥 네. 자기 만족에 대한 것 때문에 일을 늘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 현타는 안 나요. 근데 그럴 때는 좀 짜증 나요. 내가 되게 잘했는데 그 막 뭣도 못하는 그 상사가 내 페이퍼를 깠었을 때 있죠. 그때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어쩔.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외에도 옛날에 했었던 일 모두 약간 조금 항상 그 120%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파일을 키우는 걸 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오늘 녹화할 때 튜나님은 어떤 생각일까 되게 많이 궁금해하면서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본인이 가짜 노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안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저도 따지고 보면 할 것 같은데 텅빈 노동의 일 늘리기도 텅빈 노동이라고 하니까 빈둥거리기도 하긴 해요. 근데 언제 하냐면은 네. 너무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리가 과열됐었을 때 괜히 이제 그 다른 이제 동료들한테 그건 약간 가가지고 텅빈 노동이라기 시비 걸고 제가 봤을 땐 올바른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아니, 일을 많이 하시는 동료한테 분이라서. 시비 거는 게 올바른 식이에요. 동료한테 시비 간다는 얘기 못 들었었는데 어이 주인님 그래서 뭐해?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빈둥거림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빈둥거리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20세기 초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노동과 여가 시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빈둥거림은 상층 계급의 결정적 특징이라고 했다. 상층 계급은 돈이 많아서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계급 사람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빈둥거리는 게 노동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초창기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빈둥거리셔도 된다.
아니 그거는 충분한 재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회사가 충분한 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빈둔 거라도 네, 제가 봤는데 재원이 없어도 네. 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재원은 아니 상관없는 왜냐면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남의 네. 주머니에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확실히 이게 평민노동 관련해서 지금 아까 네 가지 유형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네. 일기는 어디서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도 했었고 이게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 나이트식스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은 솔직한 심정으로 시간이 남아 돌아요. 이거를 일을 빡세게 한다. 한 2-3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시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책에서도 당대 사회학자들, 유명한 사회학자들이나 이제 미래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엘빈 토플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래에는 주 17시간, 적게는 14시간만 일할 거라고 다들 입 모아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2020년, 2030년. 근데 지금 보세요. 똑같습니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가서 오전에 업무 다 보고 오후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전 일을 점심 먹고 하고 오전에 다른 바쁜 척을 하는 거야. 아니, 전혀 공감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티라님. 오늘 말 안 통하네. 그러니까 제가 가짜 노동의 어떤 근본 가치 얘기하는 게 저는 가짜 노동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동하는데 이제 때에 따라서 일이 없을 때 네. 네,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일이 많거나. 일이 많은 근데 것 같아요. 아니 일을- 이거는 업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직업이 한 3-4번 바뀌었었는데 이게 물류 쪽 일을 할 때는 물류가 들어온 시간이 따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네. 근데 그 시간을 제외하면은 그냥 약간 이벤트성으로 뭐 물품을 따로 체크하는 거나 아니면 뭐 폐기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 빼고는 볼 게 없어 시간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컴퓨터 앞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거나. 제가 방송국에서 일했을 때 일인데요. 방송국은 녹화 전에 세팅이 끝나면 세팅한 사람들도 할 게 없어요. 계속 그 녹화하는 거 앉아서 보는 거예요. 관객석에 앉아서. 그것도 다 가짜 노동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경험했던 일 중에서는 전화 상담. 아, 이게 국민 대상으로 CS? 하는 그렇게 되면은 끝이 없어요. 이상 국민 대상인데 국민만큼의 인원수가 상담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쉬는 시간이 없다라는 게 진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계속 진짜 해야 되니까. 9시 땡 치자마자 전화가 계속 들어요. 끊으면 다음 전화 들어오고 끊으면 다음 전화 들어오고 점심시간 잠깐 멈춰요. 어떤 데는 점심시간도 안 멈춘대요. 아. 그 상태로 해서 6시까지 6시까지 그냥 끊어서 그냥 그때부터는 전화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끝. 그럼 진짜 하루 온종일 그냥 피폐해지고 이제 막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쯤에 퇴근을 하는 약간 그런 심정이겠어요. 그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민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제 은행권이나 지금 이런 데도 그런데요.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네. 자꾸 자신의 그 불합리했던 일들,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나의 얘기 안 할 수가 힘들었던 없어요. 네. 그런 일들을 자꾸 이게 이 책이 되게 그래서 네. 근데 너무 티예요. 저는 방금 카뮤님 얘기 듣고 눈물이 날 뻔했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니야 하지? 이분 티 아니에요. 이분 아무리 봐도 F인데. 난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 날 뻔했는데. 네. 카메라 돌고 있을 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연기하시면 안 돼요. 네,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돌아서 오면은 일단 네. 책 내용으로 일단 다시 돌아오면은 참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참 다양하게 거짓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짜 노동 또는 아니면 텅 빈 노동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우리들 스스로도 보여요 이미.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작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항의하지도 않아요 이런 걸. 아 얘기하고 싶지. 아 얘기하고 싶어. 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저도 얘기 안 하고 싶고 네. 그냥 아, 그러니까 남이 가짜 노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고 싶다고. 그거 돌아와요 고발을- 그러면. 난 자신 있어. 저러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 참 자신감 넘쳐. 일하던가. 제발. 근데 좀 알게 더 모르게 꺼. 본인도 가짜 노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아 근데 이제 그 비율의 차이잖아요. 아무튼 그렇죠. 뭐 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한번 네, 뭐 마무리 좋습니다. 한번 해보고 더 하면은 그냥 계속 어. 힘든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아요. 끝도 없어요. 네. 그냥 책 끝까지 얘기를 못해. PTSD. 그냥 여기 그냥 술 깔아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 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주제는 조금 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저명한 학자들이 100년 전부터 이제 2000년도가 지나고 2020년 30년대 되면 주 14시간 15시간만 일하게 될 거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 계산해 보면 3시간? 어메이징.
근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 매우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지만 저는 만약에 그 저명한 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 넘치는 여유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쓸까? 아, 근데 하루에 5시간 일을 하고 3일만 일하면 또 되네요. 그러면은 4일이라고 하는 3박 4일 일정의 여행을 또 떠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이 아니라 이틀에 몰아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하루에 하루는 죽겠구나.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 너무 설레서 너무 설레죠. 네, 너무 쉬면서 좀 설레가지고 15시간은 좀 오바고 효율이 안 나올 것 같고 진짜 이틀에 8시간 7시간 정도 일을 하면은 된다고 하면은 이게 좀 잘만 짜잖아요. 그냥 월화 일을 하고 수목금토일 월화 이렇게 월화수까지 일을 한 다음에 목금 출근을 하면은 며칠 또 쉴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월화만 일해도 되는데 월화 연차를 쓴다. 와우. 와, 근데 또 거기에 연차까지 준다고요? 네, 그러면 유럽 갈 수 있잖아요. 네, 유럽 미국도 가고.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연차는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연차가 생각할 없어지면 때. 안 되죠. 맞아요. 왜냐면 기본 복지니까. 연차는 뭐 아니, 근데 줄이거나 그 연차라는 게 생긴 게 지금 그 근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생겼던 아니죠. 건데요. 원칙은. 근로 시간이 그런 게 아니라 회사의 방침이고 그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주 13시간, 14시간은 그렇게 해도 지금과 똑같은 가치로 직원들을 평가가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맞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차가 사라진다거나 기본 가지고 가던 거를 없애면서 너네 14시간만 일하니까 연차 없앨게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줬다 뺏는 것도 좀 아니긴 해요. 네. 네. 줄어들 수도 있어도 없어지진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줄어들 수는 있어도 지금 전 그러니까 보통 오. 15일 정도의 네. 연차를 발생하잖아요. 네. 최소 그러면은 15죠. 네, 만약에 그러면 주 15시간만 일을 한대요. 그러면은 며칠 정도의 연차를 부여하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6일. 6일? 이유가 있나요? 6일을 월화만 일해서 6일을 다 쉬어버리면 거의 3개월 동안 회사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잘만 맞추면 잘만 아, 맞추면. 그거 그러면은 맞죠. 거의 네. 근 3개월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방학도 아니고 네. 요즘 100일 휴가다. 고등학생들 방학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6일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긴 해요. 그쵸. 저희 6일. 지금도 20일 정도 일하는데 15일이잖아요. 한 네. 달을 채 모시고. 그러니까 연차의 하니까. 가치가 상승하는 대신에 네. 그 횟수가 좀 줄어들겠죠. 그 정도로. 맞아요. 2일이면 이 일은 빡세요. 2일 빡세요? 그러면 좀 그러면은 지금처럼 막 웃기기 우리 할 것 같은데. 왜 이래? 연차 늘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6일 전 뭐 한 8일 10일 정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6일 정도 하고 연차 안 쓰면 연차 수당 나오잖아요. 네. 연차 수당을 하루 안 쓸 때 한 50만 원씩. 와. 이거는 말을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차 네. 수당 안 나오는 회사도 많아요. 맞아. 현실을 봅시다. 다시 맞지. 원래 주제로 넘어가서 네. 넘치는 여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보낼 것인가. 거예요? 그게 주제였죠? 카메님 때문에 카메님이 자꾸 아. 맞아. 카무님이 나빠. 티라미수 진짜. 그러면 티라미수. 티라미수 케이크.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카르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수 그래요. 있을까 좋아요. 뭐 싶네요.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건물들을 지을 거예요. 건물이요? 레고요? 직접 레고? 건- 레고? 레고. 어떤 건물 짓고 싶으세요? 레고 시티. 리볼버 아시나요? 리볼버. 총 네. 알죠? 그 총에 보면은 리볼버는 돌아가요. 러시안 룰렛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냥 저는 건물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래서- 회전하는 건물. 네. 그게 설마 레스토랑 아니에요 그거? 레스토랑이요? 레스토랑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평면에서 도는 게 아니라 건물 위아래로 전체가. 이렇게 전체로 돌아가는. 이게 그 페리스 휠처럼 네. 그 관람차처럼 관람차처럼. 해 이동 그거를 계산을 해서 딱 그 맞게끔 설정을 해가지고 건물이 아니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세팅한다는 단순히 건가요? 멋으로의 아니 멋이 아니라 그냥 그 칸마다가 이제 다른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 칸에는 서재가 될 수도 있고 아예 통째로. 근데 그 큰 건물이 아니라 한 4층짜리 건물을 그렇게 그 정도 돼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4, 5층 정도 높이에 네. 그렇게 되면은 층고가 한 2, 3층 높이가 되는 그 높이의 칸마다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리볼 보면 한 6발 정도 계산한다고 치면은 네. 6칸에 대한 거를 총에 집착을 하시네. 누구 싸주기 싶어 하는데. 이분이요.
큰일 났네. 그 건물 못 보고 나는 세상 가직하겠네.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결인 게 네. 저도 요즘에 너무 그 원목 가구를 제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DIY 같은 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나무를 사가지고 네. 약간 어디 창고 같은 거를 뭐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공터 같은 거를 뭐 제가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디자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깎아하고 약간 이제 그 유화칠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가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좀 로망이거든요. 목수튜나 멋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럼 그거 지금 공을 배우셔야 되겠군요. 그 여유 시간이 그게 많이 생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근데 빡빡하겠죠. 네 맞아요. 장소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장소도 막 필요해요. 깎으려고 하면은 막 그 맞아요. 그 먼지랑 분진이나 이런 그것까지 것들이 해가지고 그렇죠. 아마- 그리고 저희는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서 사는데 네. 지금 너무 그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디 뭐 한 충청도까지는 내려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시간도 저기 필요하고. 카메님은 강남에다가 만드실 생각 같은데? 아, 돈이 많으시고. 돈이 많으시니까. 아. 네. 아니 만들 거면 지방에다 만들어야죠. 강남에서는 수요가 없을 건데요. 아 돈은 많은데 그냥 나는 저기 지방에다 만들고 싶다.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 카메님 저번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남도 지방 아니냐고. 위험한 발언.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 발언은 아닙니다. 아니 넘어갈래. 이거 위험한 발언이니까. 저는 다른 저는 사람이 아니 네. 그러면 무슨 저희가 탐독이고 탐욕스러운 독자들이고. 아, 네. 제발 그것만 하지 마요. 아 왜 아니 하고 싶으신 거니까 뭐든 들어보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 일인데 네. 그냥 단순히 독서만 하는 건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독서를 하고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재수 없어. 그러니까 독서 모임 아니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독서 모임만 아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참치님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부족한 거네요. 지금 독서를 아니, 하고 그게 얘기를 하는 뭐냐면 시간이.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은 독서를 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독서를 이렇게 여유 시간이 많아져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독서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책 이야기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책이 가짜 노동이면 더 재밌겠네요. 그 시대에도 가짜 노동을 그 바베큐 파티가 바로 이제 바베큐 전쟁이 되고 너도 네, 이랬잖아 네. 이러면서 내 꿈을 짓밟지 마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그 정도로 재밌는 얘기들이 많고 아, 맞죠. 나누려고 하면은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할 거는 그렇게 책을 읽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그 책에 대해서 어떤지 의견을 서로 딜리버리하고 이제 밭도 갈고. 근데 진짜 맞는 말이 게 시간이 많으면은 꼭 도전해보고 싶은 책 리스트가 있어요. 아 박경래 토지. 토지. 아. 그리고 나중건의 삼국지 열전. 어. 그게 너무 건수가 많잖아요. 둘 다 만화책으로 있으니까요. 어린이 삼국지. 만화책 말고 그 한문으로 적혀져 있는 원본 해석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 나중 뭐지 나관중의 삼국지 열전. 혼돈이 그 일본어. 아오. 자오. 조스님은 시간이 많으면 뭐 하실 할까요? 거예요? 저는 일단 저는 생각해봤을 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했을 때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게임. 네, 게임인데 이제 좀 더 밖에 좀 나가. 밖에도 나가고 밖에 나가서 하시면 되지. 밖에서 나가면서 네. 게임하면은 밖에 나가서 PC방 들어가서 PC방 가서 어쨌든 시방 가서라니. 밖에 나가면 PC방 다시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20분 게임을 만에 하고 들어가잖아요. 싶은데 그냥 게임만 딱 즐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리뷰 같은 걸 좀 써보고 싶어요. 이 리뷰? 게임은 어떻게 무슨 아. 생각으로 이 개발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서 아. 이런 작품이 오. 나왔는지 어떤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지 평론가가 되고 싶은 건가요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영화 평론가인 것처럼 그냥 게임 평론가 같은 걸 해보고 싶은데 그 영화계에 이동진이 있다면 그 게임계에는 이제 도스가 이번에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책이 나왔거든요. 제목이 영화 보고 오는 길에 글을 썼습니다. 김중혁 작가가 이번에 낸 책이에요. 네. 이런 것처럼 PC방 갔다 나오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회색 인간 네네네. 그분이에요? 맞아요.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 맞나요, 근데? 한번 맞지 확인해 볼게요. 네, 맞아요. 되게 정말 좋아하는. 아직까지 그 손가락 6개. 그러면 조만간에 도스님은 평론가 겸 이제 작가 겸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작가 연습을 해야겠죠. 게임계 이동진. 이 책도 영화를 보고 나와서 글을 썼다는 게 영화 리뷰를 쓴 거를 이 책에 한 77개의 영화를 리뷰를 쓴 거를 네. 여기에다 하는 거라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도 하고 게임에 대한 책도 읽고 이게 영화도 보고 영화에 대한 리뷰도 읽고 쓰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생산적인 활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시간이 많아지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네, 시간이 많아지면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뭔가 직업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하긴 아니죠. 하네요. 아니요. 근데 아니죠. 행복한 직업이 그렇게 하죠. 본인 선택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근데 그냥- 되게 좀 신기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되게 많이 부여하면은 모든 간의 생산적인 활동을 다 공통적으로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저도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어떤 노동 같은 행동들을,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내다봤을 때 일을 하는 움직임이랑 네. 내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움직임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릿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죠. 아 그러네요. 이게 인식하는 게 아예 다르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더 빨리 지치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나는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나는 이거 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엔도핀이 돌아요. 그냥 맞아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확실히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 노동에 치중이 안 되는 게 사람한테 더 낫지 않을까? 주 15시간 노동은 어쩌면 혁명일지도? 진짜 어. 괜찮은 솔직히 좀 너무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냥. 허황된 얘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워낙 주에 5, 60시간 노동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 업무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15시간 일을 해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괜찮을지도? 튜나님이 일에 대한 성취감이 계속 너무 커서 네. 일을 조금 하면 자신이 일로서 성취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부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지금 그 전까지 아니, 그런 지금 생각이 있었는데 얘기해서 감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웃자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근데 본인만 웃기잖아요 지금. 나 웃겼으면 되지. 내가 웃기려고 내 입으로 말한 거니까. 웃겼어요. 저 웃음 참고 있었어요. 그럼 맞긴 아니 하죠. 받아주지 말라고 해 이런 거. 오늘 두 분이 너무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서 밟고 싶어가지고 책이 너무 좋아서. 책이 좋아서 책 선정이 너무 좋아서. 방금 전에 카메님께서 노동을 하면 쉽게 지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놀면은 뭐 3-4시간 놀아도 막 좋아요. 맞아요.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미셸 트루니에라는 작가가 있는데 네. 일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다. 하면 피곤해지는 게 그 증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이. 맞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이뤄내는 거는 인간의 본질에 맞는데 네. 노동 자체는 인간에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명언이네요. 그래서 그 튜나님이 그 일로서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얻는 성취감은 인간의 본성과 맞아서 네. 이게 약간 어떤 그 갈망 아니면 네. 욕망 이런 것들과 맞아 떨어져서 잘 맞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그걸 느끼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튜나님이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 일이 아닌 노동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완벽하게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아까 네. 깐 거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좀 이렇게 카바 치려고. 그런 거예요. 뭐 하냐고 진짜 얼른 법 바꿔야지. 주 4일부터 얼른 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진짜. 맞아요. 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봤고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노동의 동기?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네, 맞습니다. 거진 한 마지막 부분쯤에 80%나 90%쯤 네.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죠? 처음에는 생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 다음으로는 본질, 네 번째는 적응, 그리고 타인의 인정, 자신의 인정, 그리고 청교도적 노동윤리. 청교도적 노동의 진짜 이게 뭔가요? 일단 노동을 신성화하는 그런 시선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네, 아.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대안의 부재, 이제 마지막으로는 불안? 맞습니다. 불안이 알렌드 있습니다. 보통. 다시 보통의 보통으로 가요? 보통의 보통입니다. 네. 네. 이 노동의 동기 어느 정도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들이? 근데 되게 상세하게 이분들이 잘 분석을 해서 요소들을 잘 기재를 해주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네. 사실 노동의 동기가 다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개인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앓고 있거나 약간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교집합적인 그런 부분 요소들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물론 청교도적 그런 이제 노동에 대한 거는 저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공감을 하기 좀 어렵긴 한데 네. 좀 그래서 찾아봤는데 성서 쪽에 좀 일을 좀 그러니까 그 청교도적인 부분 말고도 다른 웬만한 그런 유명한 종교들 쪽에서도
노동은 신성한 거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가진 구절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종교에 다 그냥 포괄적으로 항상 노동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되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구나. 맞습니다. 그게 사실 그 청교도적 노동 이렇게 해서 갑자기 청교도 이런 워딩 나와서 되게 네. 뜬금없겠지만 과거의 고전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거기서도 노동을 신성시하는 것들이 당연시되고 중요시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나 카레리나 같은 경우에서도 주인공이 아니라 안 나요. 레빈인가요? 뭐 이름이 뭐였지? 그 사람이 네. 노동을 되게 신성시해요. 그래서 막 농장에서 막 밭을 열심히 갈고 그리고 결혼한 아내 키티였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둘이 네. 그 굉장히 노동을 신성시하고 부부 생활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들이 약간 되게 올드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일반적이고 네. 중요시 여겼던 거거든요. 올바르다고 좀 생각을 했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문학적에서도 그렇고 종교적에서도 그렇고 사실 문학적인 부분도 되게 종교적이거든요. 사실은 과거의 고전 소설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서는 노동이라는 게 되게 변했잖아요. 그 당시의 노동과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노동이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난해했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아, 노동의 동기? 네. 그러니까 왜요? 노동의 동기는 저는 애당초에 노동 자체라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단 노동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결국은 몸을 움직여서 계속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신 대로 네네. 여러 가지를 분배한 것 중에 첫 번째 생존 빼고는 저는 동기가 없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근데 네. 생존에 모든 게 좀 엮여 있는 것 같은 게 맞긴 돈이 해요. 있어야 또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고. 지금 이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게 된 거지. 이게 뒤에 나오는 것들이 뭐 본질, 적응, 자신의 인정, 뭐 아까 얘기했던 좀 청교도적 노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생존에 대한 파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굳이 이거를 다른 걸로 그냥 그런 사례들도 들여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어야 되나? 근데 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노동의 동기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한 뭐 청교도적 노동, 대안의 부재, 불안 이런 것들 말고 지금의 2024년의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그 쥐나님도 그렇고 그 생존이 아니라 인정 욕구? 네.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일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 욕구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네. 여기서 책에서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 1, 2, 3, 4번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 2, 4번은 사실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본질에 대한 것은 조금 다른 것들과 양상이 다르다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인정 욕구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예슬로의 욕구 5단계하고 똑같은 내용이긴 하던데 결론은. 근데 저는 사실 이 요소들 중에서 제일 좀 와닿았던 게 불안이었어요. 불안. 왜냐면은 제가 나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지? 약간 이런 좀 생각을 오랜만에 해봤는데 저는 좀 취준 생활이 좀 길었거든요. 길었죠. 네. 한 1년 정도를 거의 백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일을 들어갔었는데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있고 이제 후배들도 취직을 하고 일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1년 정도를 백수 생활을 하면은. 근데 네. 그러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되게 하등 쓰잘데기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물론 이제 쉬고 저희 가정은 좀 유벽한 집안이어가지고 돈 걱정은 안 했었는데 어휴. 굉장히 여기 또 부자분이 한 분 있었네요. 네 그래도 카면님급은 카면처럼 아니에요. 그 강남 쪽은 아닌 거. 네, 하남을 지방이라 생각하시는 분급은 아니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저는 막 그냥 뭔가 불안해요. 그냥 뒤처진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네. 불안을 하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쓸모없는 존재,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열심히 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 인정당하지 들어가지고 못하고. 되게 불안하거든 일을 안 하면은. 네. 그래서 좀 불안이 제일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생존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네. 생존보다도 불안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로 맞아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 네. 그때부터 이제 지금 튜나님이 말한 그런 불안이 시작되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네. 그 농경이 주가 되다 보니 농노이고 네. 이제 밑에서 그냥 일을 하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결혼도 그러니까 시켜줬어요 그때는. 결혼도 맞아요. 시켜주고. 일을 부여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나쁜 말은 만나면 저 말은 별로다라고 욕을 할지언정
내 그거에 불안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내가 어떤 공장의 한 톱니바퀴가 되면서 이제 불안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내가 이제 거기에 시장에 뛰어 들어가서 나를 항상 어필을 하고 나를 쓸 수 있게끔 설득을 한 다음에 계약하는 관계가 맞아요. 됐으니까. 네. 그래서 좀 현대 사회는 좀 이 요소들 중에서 불안이 좀 우리가 더 가장 크게 가져가는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좀 했습니다. 아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불안에 대한 요소에서 가장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다른 근데 부분들은 저기 이제 사실 카뮤님은 그런 불안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불안할 일이 없으셔서. 아니 왜냐면 오로지 생존. 네. 아니 그리고 저기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내 후배, 내 친구들 먼저 취직한 내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도 불안해 이런 마음을 가는 느낄 거지. 수가 뭘 없어요. 그걸 생각해요 맞죠. 또. 그러니까 봐봐. 아 부러워. 아니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사는 게 다른데. 굉장한 상남자이지 않았을까? 타운팰리스 위층해가지고 카메님이 와인잔 들면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든 내가 알 바야 약간 이런. 근데 그럼 만약에 좀 가상으로 저희가 뭐 카뮤님처럼 돈이 많진 않은데 많이 많았다면은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도 부모님이 벌어놓으신 돈으로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정말 펑펑은 뭐 한 연간 5억 정도는 우습게 쓸 수 있을 정도 유복한 집이라고 하면은 일을 안 하고 불안은 안 느꼈을까요? 불안을 느끼죠. 연간 5억은 적은 돈이에요. 그게 사실은 봐봐. 아이 와우. 뭐야 논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건 맞아요. 네, 이게- 어쨌든 돌아와서네. 내가 여유 시간이 많은데 네. 그 여유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튜나님이 계속 이런 노동을 통해서 일을 신성시해가지고 노동을 막 해서 성취감 얻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내 여유 시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하겠다. 네. 그럴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 네. 내가 여지껏 열심히 일했고 나는 뭔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겠다 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니까. 네. 근데 애초에 돈이 많아서 뭐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돈 많은 부잣집 자식들이 막 마약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불안해서 자기가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 뭔지 네. 모르잖아요.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사는데 의미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부자 친구분이 전 옆에 있어요. 카뮤님밖에 없어서. 카뮤님은 마약은 안 하시니까. 모르죠. 이건 또 뭔 얘기죠? 하얀 가루는 좋아합니다. 설탕을 좋아해요. 슈가 보이거든요. 시가 뭐.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네. 돈이 많으면 불안이 없어지면서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여가 시간이 늘어나니까 네. 그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각자들. 말씀하신 게 제가 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가요? 왜냐면 네. 도스님은 네. 계획이 다 있잖아요. 네. 여유 시간을 어떻게 하겠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여유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유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고 저희가 이제 했을 때 불안감이 때. 과연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생각했을 때 돈이 이제 다른 사람 부럽지 않게 그 정도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불안이 아니라 그때부터 인정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네. 일하는 시간이 축소되고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여유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약간 좀 대화가 좀 결이 좀 결이 다른 건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리를 좀 나만 돈이 하시고. 많으면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럼 모두가 지금 얘기하셨던 건 아까 모두가 동일한 조건 하에 동일한 모두가 조건에. 동일한 조건 네, 하니까.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게 그거니까. 네. 동일하게 14시간 근데 17시간 그럼 말해봅시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맨날 9 to 6 해요. 네. 근데 나만 이제 돈이 부자야. 많아서 어떤 네.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그랬을 때 불안이 오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태로움은 있을 것 같은데 권태로 빠진다. 어디서 불안을 느낄까를 좀 네. 고민을. 소속감. 소속감? 네. 아니 뭐 심심할 때마다 아빠 회사 가가지고 이사 노릇하면 되지 않나요? 갑질하려고요? 소속감은 이걸로 머니 이거 뿌리면 오나요? 머니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왜 이제 눈물의 여왕에서 그 10조 클럽 이런 데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소속감을 느끼려고? 어렵네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카메님은 지금 하고 계시니까 한번 지금 어때요? 안 불안하시고 저희랑 커뮤니케이션도 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봉사를 노동이라 생각하시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봉사라고 생각하시니까. 봉사죠. 당연하죠. 이거 너무 자꾸 비하적으로 이게 가니까. 지금 네. 뭔가 대화가 좀 재밌네요. 이상한데 연간 돈이 5억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돼요. 개념이 안 잡힌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일을 하는데 내가 돈이 많아서 나만 안 그런다 그런 걸 떠나서 네. 내가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고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으면 사실은 그냥 진짜로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 음. 왜냐면 책 안에는 내가 어리석지 않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내가 똑똑해지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리석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좀 불안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뮤님은 이번에 그 노동의 동기로 생존을 얘기하셨고 저는 이제 불안 그리고 이제 그 도스님도 불안을 약간 좀 동조를 해주셨는데 모찌맨님은 그럼 뭐가 제일 좀 청교도적 노동. 에?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그러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스도 저기 네. 그리스도요?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본질. 네. 내가 일을 왜 하는가?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노동이 필요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금전적으로든 뭐든 일을 하는 게 그 나머지 시간에 얼마나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인정 욕구보다는 그런 네. 게 내가 다른 시간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좋은 대화를 하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밥도 먹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그게 궁극의 목표고 지금 저는 궁극의 목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부터 궁금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매주 근데 요즘 뭐 정치 하실 생각이신 거 왜 자꾸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거짓말을 하세요? 그러죠. 방송. 그렇군요. 카메라 꺼지면 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도 옥상에 가겠네요. 오늘도 집합인가요? 오늘 지하로 오세요. 주차장. 또 나 때문인가? 아니 근데 확실히 네. 지금 얘기하셨던 본질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많이 이제 되죠. 맞아요. 우리가 사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도 고민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뭐 대학교를 가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그 여러 가지 동기들은 확실히 있는데 이걸 자기들이 꼭 잘 잡아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음 주제는 마지막 주제인데요. 긍정은 더 많은 일을 만들어낸다. 긍정은 더 많은 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예스맨을 좀 저격을 하는 좀 제목인 것 같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어떤 내용이신지 한번 가늠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모찌비님. 네네. 자, 읽으면서 제가 이 긍정이 몇 가지 일을 만들어내는지 체크를 해드리면서 읽어드릴게요. 도르테는 공허한 가짜 노동을 풍부하게 낳은 사례를 하나 떠올렸다. 직원들을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웅대한 계획이었다. 이 첫 번째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이 시작돼요. 우리는 회사 로비에 러닝머신을 설치해 건강을 챙긴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죠.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의 불쌍한 동료들은 러닝머신 위에서 터벅터벅 걸으며 동시에 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써야 했어요. 그러고 세 번째로 심지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영상도 올리라는 격려를 당했다. 그러면 벌써 이 세 가지 일이 하게 된 거죠. 그 네 번째로 건강 담당자가 돌아다니며 하루 중 언제 러닝머신에서 걷기나 달리기를 할 건지 물었다는 걸 리서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최신 발상에 집착하는 경영자에게나 인기가 있죠. 그 다섯 번째 일이 생기는데 나는 러닝머신에 가야 할 때마다 그냥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회의를 해서 실패했군요. 네, 거짓말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도르테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진저리가 난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 인터뷰하는 중에 러닝머신 위에서 대체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 시간에 일을 대신해 줄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 끝납니다. 과했다. 지금 이 하나의 그 관료의 하나의 그 계획 때문에 5개, 6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죠. 내 일은 왜 언제 아무도- 해? 내일은 언제 하냐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예스맨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그 잠깐 끊어가는 동안에 카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긍정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사람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러니까 여기 잠깐 안 나온 내용 중에 저희가 침묵은 긍정이다라는 얘기가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예스맨. 근데 예스맨이 무조건 긍정인가? 그리고 전 침묵이 또 긍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다들 긍정이라고 보잖아요.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부장님이 어떤 프로젝트 계획안을 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거절할 짬이 안 돼. 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맞아요.
그러면 난 그 프로젝트 일원으로서 일을 해.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가만히 있고 대답을 안 했다는 건 그 일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스가 아니라 동의를 어쩔 수 없이 압박에 의해서 했지만 그것도 동의를 했다는 거고 네. 그게 가짜 노동의 출발이라는 거죠. 네. 묵시적 동의가 네. 있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맞아, 같아요. 묵시적 동의 이렇게 볼 수 책에도 있죠. 그래서 표현하는 게 합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합의도 이게 사실 묵시적 불합리한 합의죠. 근데 사실 네. 합의는 동등한 관계 입장에 있었을 때가 합의인 거고 네. 사실 저거는 명령이죠. 지시 맞아요. 합의라는 표현은 그 계층 간에서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되게 창조적인 기업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이 책에서도 말하는데 회사가 창조적이라는 것은 어떤 신화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순적이다. 네. 회사는 창조적인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창조를 브랜딩하는 데는 신경을 곤두서서 하고 있지만 진짜로 창조적인 기업은 없기 때문에 뭔가 합의를 이루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이게 동등하려면은 호칭적인 부분이 동등한 걸 넘어서서 권한도 똑같이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은 내가 일개 직원이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CEO를 그냥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줘야지 이게 사실 동등한 거지. 그러니까 혹은 그의 권한은 책임이 동반되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은 나를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고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등할 수가 있냐는 거죠. 맞아요. 동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적은 가치로 큰 가치를 창출해내는 금전적으로 네.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뭔가 되게 좋은 회사를 가면 비전도 있고 나는 여길 다녀서 뭔가 더 좋아질 거야. 여러모로 삶에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기업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이익적인 것을 추구하는 단순히 그런 네. 게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수직적이고 그래서 조금 이 합의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다 경험이 있으셨죠? 아 네, 너무 경험이 많습니다. 네. 진짜. 다시 PTSD로 돌아가나요? 아니, 왜냐면 네, 그- 이 내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미오님이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걸 겪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진 않았거든요. 네. 안 겪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일은 이게- 겪어봤는데 네. 근데 그냥 이 지문 같은 게 조금 저한테 와닿진 않았어요. 살짝. 그 전체적인 그 맥락들이 네. 아,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좀 범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이건 긍정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요소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좁은 범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좀 긍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건인데 약간 긍정으로 또 엮일 수 있는 건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었던 그냥 묵시적인 동의 네. 이런 부분도 사실 나는 속마음은 부정이 완전 부정인데 네.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계층 간의 그런 권력적인 부분 때문에 네. 그냥 침묵으로 이관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저 자리에 올라오면은 저러지 말아야겠다 정도만 생각을 하는 군대네요, 편이고 군대. 회사는 이 좀 관료주의 군대적 문제인 거죠, 문화가 있죠. 네, 회사는 네. 군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군대랑 같은 시스템이죠. 맞아요. 군대보다 더 할 때는 없는 눈에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군대가 너무 약간 눈에 심해서. 보이지 않는 네. 그런 게 있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노라고 할 수 있을 때는 네. 그냥 이 회사에 미련이 없을 때입니다. 맞아요. 퇴사할 때요. 퇴사할 때. 그리고 로또 1등 정도 당첨됐었을 때. 근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내가 퇴사할 마음으로 놓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한테 박수 쳐줄 때.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럼 이제 노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노조가 생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의견을 내고 싶은데 계속 못 내다가 네. 너무 안 되겠어서 나 그냥 관둘 생각하고 나한테 뭐라고 할 테면 하라지 하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좋은데? 그럴 때 진짜 큰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그러지 못했다는 것도 오고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였나.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느낌 때문에 좋은 반면에 현타도 오는 것 같은. 그런 견해로 그렇군요. 네, 저였으면 아마 그냥 이게 되네? 됐네? 이게 되네? 내가 너무 딱딱하게 생각했나 보다. 네, 그러니까 라고 생각했대요. 저도 조금 비슷한 거예요. 네, 내가 근데- 너무 그냥 이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네. 이런 것들. 네, 현타보다는 좀 뭐라지? 약간 해방감? 해방감. 네, 그쪽 아 좀 이렇게 강했어요. 하면 솔루션이 이게 네. 해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구나. 아. 우리 그 조직이 그렇게 굳어있진 않구나. 네, 굳어있지 않구나 하면서 조금 굳어있던 건 내 마음이었구나.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예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소수의 상황인 거고 맞아요. 대부분은 좀 엎어지기 일수이고 그냥
직원들이 좀 갈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케이스가 더 많고 사실 약간 능력 있는 사람이 예스맨이었을 경우에는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고 본인이 실무를 뛰면서 그 부하 직원에 대한 업무 분담도 잘 하시면서 관리형하고 실무를 같이 이렇게 뛰시고 영업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곁에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하게 일을 하고 배울 것도 많겠죠. 근데 대부분의 예스맨들은 제가 해야죠 해놓고서는 야 이거 해 하고 던져주고 자기네들은 또 다 그냥 담배 피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죠. 이거 너무 사람 피폐해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옛날에 그거 생각나요. 왓썸맨에서 그 박준영 씨가 아. 농협 회사 가가지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할 때 그 관리직 측에서 이제 그러면 한번 아이디어를 짜 와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문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을 냈으면은 그럼 네가 책임져. 책임을 져라. 그에 그에 상응하는 걸 갖고 와라. 맞아요. 이게 너무 솔직히 신입사원이면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죠. 나는 그냥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다 해봐라. 갑자기 근데 책임은 다 떠넘기는. 그게 이 책에서는 덴마크인가요? 덴마크에 덴마크.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나라는 아닌데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국민청원을 하는 게 저는 그 국민청원에 대한 게 되게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서 그게 문제라고 해도 그쪽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싶으면 들어주면 되지. 아니면 반려하면 되지. 그거를 그러면 사람들 사인받아 오세요. 이거 동의받아 오세요. 이거 아니에요. 20만 명 정도가 되어야지. 그래도 네 얘기 들어줄게. 안건 그잖아요. 아니 억울하게 한 명이 누명을 쓰거나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은 그러면 그래서 언론에 다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도 안 되면은 후지부지. 우리나라 문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한 번만 살짝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상사에게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좀 내라 이렇게 강요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있죠. 근데 그거는 상사 스타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말만 다를 뿐이지 뭔가 요구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게 결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디어를 항상 내는 상사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아이디어를 짜내는 걸 싫어하는 상사일 수도 있어가지고. 전자의 경우는 아이디어를 본인이 내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아이디어 뱅크면 그럴 수 있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가 뭐냐면은 아이디어가 하나같이 허접할 때. 그건 있죠. 그럴 때. 저거를 아이디어라고 제출을 해? 라고 했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말을 근데 해주면은 그거는 그냥 춘하님 생각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본인이 엘리트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는 일단 제외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창의적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성실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아랫사람한테 자신이 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게 해소가 되려면 이렇게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이런 성실함을 있어. 근데 너는 어떤 게 있어? 라고 하는 게 좀 수직적인 것보다 수평적인 걸로 가는 밑거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사도 부하 직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나 이런 사람인데 네가 이거에 얼마만큼 춘하님처럼 동의하는지 모르겠으나 난 이거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처럼 너도 똑같이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해보면 어때? 라고 하는 건 오히려 좋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지향하는 업무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저런 데를 근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이런 데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거고 모든 회사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있으니까. 근데 뭐 저는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금 50대 분들은 사실까지는 그렇게 올바른 직원 교육과 그런 이제 학업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이 많이 좀 부재가 됐었던 다 세대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올바른 교육을 못 받고 그 과도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느리고 모자라요. 모자란 경우가 더 많고. 이거 할 말은 좀 많긴 한데 이거는 그냥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올바른 시스템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언젠가는 그 지금 40, 50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의 그 계층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가서 저희는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제 그거를 견제하고 받더라도 있어서 내 아랫사람한테 그거는 이제 막아주고 올바른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이 파일을 크게끔 커져가게끔 이제 성장시키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야기의 앞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 뒷부분은 그래도 뒷부분은 네, 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방송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방송이 아니어도.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방송에 누워서 방송해요 지금 이 사람. 저번에 술 마실 때 저한테 그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뭐 저희 아니 사생활까지 잠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 잠깐만 왜 나 빼놓고 술 마셨어요? 한 1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1년 전에? 아니 잠깐 1년 전에 저는요. 알아도 죄송한데 1년이면 저 메모리를 비워가지고 그래서 1년 전이라 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까지 하죠. 이거는 아무튼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네. 사실 오늘 이 본 토크의 책 얘기의 대부분이 어떤 그 노동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네. 할 말들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특히나 화가 나서 할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책을 끝까지 읽을 분들이 전혀 안 있을지. 났어요. 제일 화난 것 같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튼 튜라님 제일 화난 것 같았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보자면 이 책이 나왔고 인기를 얻어서 네. 그 진짜 노동이라는 책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고 진짜 노동도 한번 저도 읽어볼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가짜 노동과 진짜 노동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뭔가 많이 힘드네요. 오늘 역대급으로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아주 좀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고요. 저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좀 많이 즐겼습니다. 여기 월요일에. 분노를 마구 토해내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토론을 하자는 약간 그런 본질적인 의미는 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아 나아갈 나눈 수 건 있는. 맞나요? 나눴죠? 아, 네. 토해내는 걸로 토해낸 보여가지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 분이 열심히 토해낸 것 근데 같은데. 저의 생각을 공유해드렸죠. 그래도 뭐 네. 저기 한 분이라도 행복하셨으면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그 튜나님의 행복이 저희 행복이니까 나는 말하러 왔고 여러분들은 들으러 왔잖아.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 럭키 비키잖아. 뭐죠 이거? 이거 무엇을 상상하듯이 무엇을 어. 상상하듯이 나는 그 이상이지. 그 랜드 오브 롤라. 아 알죠. 네. 아. 킹키부츠 네, 킹키부츠. 한번 들려주시죠. 갑자기 그렇게 하면 못해요. 이게 뭐예요? 무엇을 상상하든지. 몰라요? 애들이 네. 이따 제가 가는 길에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뭔지 모르겠네요. 그걸로 마무리하죠.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6화 저희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네, 확정은 아닙니다. 네 오늘 확정이 아니란데 잠재적 합정은 있잖아요. 6화는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6화 때 자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